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산재로 인정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정거수 노무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는데, 그 유산 된 내용과 이것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메인 노동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직장 상사로부터 어떤 학력에 대한 비하 발언, 그리고 폭언이나 폭력으로 작년도에 어떤 그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해가지고 좀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그와 유사한 시점에 임신 8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다가 유산한 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런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유산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가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이것이 산재로 인정되기까지는 꼭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산재로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산이라는 그런 내용과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사로부터 오랫동안 받았던 폭언이나 그런 또 어떤 업무와 관련 없는 비하 발언,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초기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외적인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유산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여자 공무원을 지원한 공인 노무사가 좀 도움을 주었고, 그런 상당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공무원의 산재 처리 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산재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괴롭힘과 산재와의 어떤 인과관계, 그리고 이렇게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이 근로자, 이게 여기서는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그러면? 예, 실제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하고 업무상 관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근로자가 직장에서 아니면 그런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그런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로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경찰 공무원, 여자 공무원은 직장 상사로부터 어떤 학력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이나 아니면 폭언이나 폭력, 그런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 어떤 감사기관을 통해서 직장 내 어떤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상급자는 이렇게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근로자도 유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보통은 유산하고 업무하고 이렇게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재로 인정이 되면은 근로자한테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은, 산재라는 거는 완전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하는
일반적으로 그 11주까지 그러니까 근로자가 11주 내에 그러니까 유산하는 경우에는 한 5일의 유급 어떤 출산휴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좀 더 정신적인 치료나 이런 게 있어서 뭐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은 좀 더 요양을 유급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 기간에 관련된 그 일체의 어떤 그 병원비도 어떤 국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산재가 중요한 게 그 유산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것도 또 산재로 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8주 정도의 유산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자가 이렇게 산재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게 좀 더 뭐 사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그 임신 기간이 길었을 때 발생한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어떤 손해배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산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은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그 경찰 여성 공무원이 뭐 며칠을 쉬던 간에 쉬고 나서 왔을 때 다시 그 상사하고 또 근무하게 되는 그 환경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도에 최초로 도입됐는데 그때는 그 어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통해서 어떤 상징성 있는 내용만 이렇게 절차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제대로 법 집행이 되지 않아서 2021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법 76-23에 있는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가태료를 받는 그러한 처분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엄격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거기 법 취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하고 이렇게 피해자를 분리를 하는 것.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직장 내 재배치나 아니면 또 그 가해자가 또 계속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그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